네, 다음 코스피 기업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영진약품입니다. 이 영진약품, 기업에서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바이오 기업인데요. 표적 항암제와 또 면역 항암제 등 이 희귀 질환을 타겟으로 하는 혁신 신약 등을 좀 개발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또 목표로 하고 있는 좀 플레임을 보니까요. 생명을 위한 의약을 만드는 것이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이렇게 영진약품이 혁신 신약을 또 확대하고 나서면서 주요 바이오 기업들과의 공동 개발 등 협력들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으로 인해서 16% 강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소식이 전해졌는지 자세한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진약품은 중국 원료 의약품 회사 준상벨링에 이 셰프카벤 세립 완제 의약품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셰프카벤은 이 항균 자궁을 특징으로 하는 3세대 항생제인데요. 계약금은 995억 원이고요. 계약 기간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품목 허가 후에 10년이라고 합니다.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양사의 서명 통지가 없는 한 계약은 1년씩 자동 연장이 되는데요. 이렇게 계약에 따라서 셰프카벤 세립의 중국 허가가 완료가 되면 영진약품은 향후 10년간 1,000억 원 규모의 이 셰프카벤 세립 완제품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영진약품은 국내에서 셰프카벤 세립을 제조해서 공급하고요. 이 중산벨링은 중국 내에서 마케팅과 또 유통, 판매를 담당하게 됩니다. 또 앞서서 6월에 이 영진약품은요. 중국의 셰프카벤 세립의 이 품목 허가 신청을 완료했는데요. 영진약품 이기수 대표는요, 이 셰프카벤 세립 완제품 의약품에 이 중국 품목에 대한 허가가 승인이 좀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가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중국 시장 진출에 통해서 또 수출을 또 확대하고 이 세파 항생제 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서 글로벌 사업을 더욱더 성장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공시 내용에서도 살펴봤듯이 이렇게 10년간 이렇게 1,000억 원 규모로 좀 안정적인 계약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좀 안정적인 매출원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러한 부분이 호재로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또 영진약품은요, 이와 더불어서 또 연구개발과 관련해서 또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계약이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계약이 체결이 되고 있는데요. 이 영진약품이 바스젠 바이오와 항암 혁신 신약 신규 타깃 발굴을 위해서 공동 연구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지난 6일에 밝혔습니다. 지난 3월에는요. KL1333을 포함해서 이미다졸 이 유도체 적응증 확장과 또 만성질환 계열의 복합 신약 개발을 공동 연구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또 이어서 이렇게 바스젠 바이오와의 두 번째 협업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 계약을 통해서 이 바스젠 바이오는요, 대장암과 관련된 신규 타깃 5종을 발굴하고 이 실험을 통해서 검증 단계를 거쳐서요, 유효 물질 발견 후에 또 영진약품의 기술을 이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영진약품은 타겟 및 또 유효 물질 기술을 이전받아서요, 혁신 신약 개발 기업으로서 좀 입지를 다져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기수 대표는 이 오픈 이노베이션 R&D 연구를 통해서요, 신약 파이프라인을 좀 확장하고 혁신 신약 개발을 좀 통해서 미충족되고 있는 의료 수요 해결에 좀 앞장서는 글로벌 기업으로 또 도약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 바스젠 바이오가요, 15만 6천 명의 이 혈액 기반으로 해서 바이오뱅크 거점 독점을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아무래도 좀 다인종의 데이터를 포함한 77만 명의 이렇게 임상 멀티오믹스 코호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 혁신 신약에 대한 이상적인 그 타겟을 좀 발굴하고 있는 만큼 같이 이게 협약을 하는 거에 굉장한 시너지가 많이 날 수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영진약품 이렇게 신규 이 혁신, 신약과 관련해서 공동 연구개발 계약이 이뤄졌다는 공시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바이오 기업 공시를 보다 보면은 왜 이렇게 단어가 어려운 걸까요? 네. 이 KL1333이라는 물질이 이 미토콘드리아 이상질환 치료 후보 물질이라고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물질 좀 어떠한 건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참 바이오 용어들이 참 어려운 용어들이 참 많은데요. 이 미토콘드리아는요, 세포 내에서 힘의 공장이라고 불립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전적 결함이라든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손상이 되면요,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희망의 빛을 발하는 신약 후보 물질 이 KL1333을 만나게 되면 좀 더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물질이요, 이 영신약품이 지난 2017년에 엠리바의 기술 이전한 미토콘드리아 이상 질환 치료 후보 물질로요. 유럽의 의약품청과 또 미국의 FDA로부터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 9월에는요, 미국 FDA로부터 이 패스트트랙에 지정이 됐고요. 지난 6월에는 1차 모집 40번째 환자에 대한 이 24주간의 투약을 또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이상 질환 후보 물질 이 KL1333의 임상 이상의 중간 분석에서는요, 성공 가능성이 있음을 지금 확인한 상황이다라고까지 밝혀졌습니다. 엠리바에 따르면요, 이 KL1333의 이 임상에 대한 이 중간 분석 결과를 보니까요, 성인 미토콘드리아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이 물질에 대한 안정성과 또 무용성 평가를 좀 통과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또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도요, 임상 설계 변경 없이 이 18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계속해서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라고 합니다. 이 중간 분석 결과를 계속해서 보니까요, 임상을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최종 환자 모집은 하반기 중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향후에 이렇게 영진약품의 마이스톨 수령에도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KL1333이 이 임상과 또 상업화에 성공할 경우에는요, 영진약품이 수백억 원 규모의 마일스톤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판매에 대한 로열티가 또 별도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수익 또한 또 극대화될 전망이다라고까지 밝혀졌습니다. 또 일본과 한국의 이렇게 판권은 여전히 또 영진약품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인 수익까지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 우리나라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그동안에 바이오 시밀러에만 좀 집중이 됐었다고 한다면은 또 이 신약 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또 기술 이전을 통해서 마일스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진약품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앞서서 이렇게 좀 미토콘드리아 손상 시에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물질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이 밖에도 또 폐질환 치료제와 관련한 허가 신청도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진약품이 독일의 베링거의 오페브 연질 캡슐을 정제로 변경을 해서 개발한 이 제네릭의 허가 신청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오페브가요, 글로벌 블록버스터 제품이고요.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의 폐 기능 감소 지연에 좀 널리 쓰입니다. 그러니까 폐 기능이 좀 손상이 됐을 때 좀 더 지연시킬 수 있는 물질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오페브는 이 국내 급여 등재가 되지 않은 비급여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0억 원의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오페브 급여 등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진행이 될 만큼 그만큼 좀 의료 수요가 굉장히 계속해서 있는 상태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또 영진약품은 3월에 이 오페브 제네릭의 생동 시험 투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 허가 신청도 완료를 했고요. 이 오페브 제네릭 개발에 참여한 국내 제약사 중에는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오페브 연질 캡슐과 좀 다르게 정제로 개발이 된 건데요. 오리지널 대비 그 크기와 대비해서 조금 크기를 축소를 했고요. 환자의 복용 편의성도 더 개선이 된 상황입니다. 이 영진약품 대표이사는요, 이 영진약품이 아무래도 이렇게 글로벌 수준으로 충족하는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완제와 원료 의약품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우수한 원료와 제재 기술로 이 오페브 제네릭을 국내 최초로 발매해서 폐섬유증 환자의 고통을 좀 절감하고 복용 편의성 또한 개선하는 데 계속해서 도움을 드릴 예정이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영진약품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가 이런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또 R&D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또 실적에는 다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영진약품의 실적은 또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영진약품 지난해부터 수익성이 좀 안정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진약품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을 보니까요, 12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상반기 보면요, 영업이익이 58억 원으로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61% 증가했고요. 지난해부터 흑자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또 상반기 매출액만 해서 1,272억 원을 달성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3% 증가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좀 흑자 전환을 하면서 경영 실적이 좀 안정화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매출 확대는요, 상품과 OEM 등 이렇게 내수 매출 증가가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회사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의약품 등 이 상품 내수 매출이 2022년에는 950억 원이었는데요. 작년에는요, 1,040억 원으로 지금 9.4%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또 OEM 매출도요, 지난해 내수 시장에서는 325억 원 매출을 기록했는데 2022년에 245억 원 대비해서 32% 늘어난 수치다라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흑자 기조를 좀 유지하면서 안정된 경영 상황을 좀 맞이한 데에는요, 연구 개발비 조정에 따른 결과가 또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었고요. 또 1분기 연구 개발 비용을 보니까요, 29억 원을 사용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년에는 30억 원을 사용했다는 점을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은 줄었다라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구 개발 비용을 조금 감소하면서 좀 비중을 감소하고 계속해서 그래도 이렇게 R&D 방향을 더욱더 그래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좀 R&D 진행 방향을 전환하면서요, 비용 절감에 나서면서도 연구개발 지속에 대한 의지까지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요, 이 바이오 헬스케어 전문 기업 DXVX, 지난번에도 이 기업에 대해서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 같이 신약 개발을 협력을 하면서 이렇게 혁신적인 신약 개발을 위해서 제휴 협약까지 체결한 상황이다라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진약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진약품 공시 요약입니다. 영진약품은 중국 원료의약품 회사 중산벨링의 셰프카벤 세립 완제의약품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계약 금액은 995억 원, 계약 기간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품목 허가 후에 10년입니다. 계약에 따라서 셰프카벤 세립의 중국 허가가 완료가 되면 영진약품은 향후 10년간 1,000억 원 규모의 셰프카벤 세립 완제품을 공급하게 됩니다. 영진약품은 지난해부터 수익성 안정세에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12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상반기로 보면 영업이익이 5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하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